안녕하세요. 66세 건강 코치 이정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채소 이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냉장고에서 꺼낸 생채소 씻어서 바로 샐러드로 먹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 매일 아침 챙겨 드시나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게 몸에 좋다고 믿었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몸엔 그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1세 박미자님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싹 샐러드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폭통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살모넬라 감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의 채소들 그대로 드셔도 괜찮은 채소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오히려 2주 만에 혈압 수치를 15 내리고 3주 만에 혈당 수치를 30 낮추는 안전한 채소 먹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어떤 채소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고 어떤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8세 박정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토마토를 5개씩 꼬박꼬박 드셨대요. 토마토가 혈관에 좋다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후부터였죠. 그런데 3주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자꾸 쓰리고 설사가 계속되었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토마토를 많이 드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올해 유통된 토마토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생토마토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박정호님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채소가 정말 위험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 새싹과 콩나물, 숙주. 많은 분들이 새싹을 키워서 드시죠. 특히 무순이나 콩나물을 직접 기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75세 최영자님이 집에서 기른 새싹을 드시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최영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기른 무순을 드셨어요.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설사가 나더라고요. 응급실에 가보니 대장균 감염이었어요. 의사가 물어보니 집에서 기른 새싹을 생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새싹을 키우는 환경이 따뜻하고 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아요. 특히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위험한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씨앗 자체에 이미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져요.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세균에 더 취약해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콩나물이나 숙주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싹이나 콩나물을 드시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최소 1분 이상은 팔팔 끓여야 해요.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어야 세균이 죽어요. 아니면 볶음이나 국에 넣어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나물국, 숙주볶음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생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하려고 드시는 건데 오히려 병원 갈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직접 기르실 때는 물을 하루에 2번 이상 갈아주시고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끈적한 느낌이 나면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 스위스 차드와 비트잎 같은 잎채소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런 채소를 많이 찾으세요. 색깔도 예쁘고 영양가도 높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주의하셔야 해요. 실제로 지난해 69세 김철수님께서 큰 고생을 하셨거든요. 김철수님은 혈압이 조금 높으셔서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스위스 차드가 몸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생으로 드셨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가 묻더라고요. 시금치나 비트잎 같은 걸 많이 드셨냐고요. 이런 잎채소에는 몸에 돌을 만드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돌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신장이 나쁜 성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이런 잎채소에는 칼륨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장병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도 있고요. 72세 박순희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비트 잎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런 채소는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면 좋은 영양소도 많거든요. 하지만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나쁜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데친 물은 버리시고 채소만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해요.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전에 신장에 돌이 생긴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생토마토. 앞서 박정호님 사연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박정호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올해 2025년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생토마토 때문에 식중독 환자가 급증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셨죠. 처음에는 개별 사고인 줄 알았는데요. 조사해 보니 특정 농장에서 나온 토마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신 후였어요. 73세 이순자 님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이순자 님은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토마토를 드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됐어요. 열도 38도까지 올라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보니 살모넬라 감염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탈수가 심해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탈수가 특히 위험해요. 젊을 때보다 회복도 느리고 합병증도 생기기 쉽거든요. 이순자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셨지만요. 만약 늦었다면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토마토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토마토는 겉이 매끄러워 보이지만 작은 틈이 많아요.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씻어도 잘 안 빠져나와요. 특히 재배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하면 더욱 위험해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농작물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토마토는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토마토는 혈관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많거든요. 하지만 드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서 드세요. 끓는 물에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안전해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구입하실 때도 주의하세요. 겉에 상처가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는 토마토는 피하시고요. 집에서도 찬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으세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이제 위험한 채소 3가지를 말씀드렸으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당신 식탁에는 어떤 채소가 오르나요? 6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최고의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실제로 78세 강명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강명순님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참고 드셨죠.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도 무척 놀라워 하더라고요. 브로콜리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요. 또 브로콜리는 심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71세 박영호 님도 브로콜리 덕분에 건강해지셨어요. 박영호 님은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숨이 차셨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혈관에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어요. 박영호님은 매일 점심에 브로콜리를 드셨죠. 3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니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슴 답답함도 사라지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세요.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2에서 3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색깔을 살려주세요. 마요네즈나 참기름에 묻혀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잘 흡수돼요. 하루에 브로콜리 1컵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케일.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케일이 특히 60세 이후에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74세 김영애님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김영애님은 2년 전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뼈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의사가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되고 뼈에 좋은 음식을 드시라고 했어요. 그때 케일을 알게 되셨어요. 매일 아침 케일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셨죠. 처음엔 쓴맛 때문에 힘들었지만 꾸준히 드셨어요. 1년 후 뼈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뼈 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의사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케일에는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듬뿍 들어 있어요. 칼슘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이 아주 많거든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케일은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67세 최진수 님도 케일 덕분에 건강해지셨어요. 최진수 님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케일 주스를 매일 마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죠. 케일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케일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기엔 너무 질기고 쓴맛이 강해요.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데친 후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과 마늘로 묻혀서 드세요. 아니면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고요. 사과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단맛이 나서 드시기 편해요. 하루에 케일잎 3-4장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트 뿌리. 앞서 비트 잎은 조심하라고 했는데 뿌리는 완전히 달라요. 비트 뿌리는 60세 이후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예요. 실제로 70세 홍철민님의 놀라운 변화를 들어보세요. 홍철민님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방금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물건 둔 곳을 자꾸 까먹으셨죠.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뇌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혈관을 넓혀주는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때 비트 뿌리를 알게 되셨어요. 매일 저녁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죠. 2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활력도 넘치세요. 비트 뿌리에는 혈관을 넓혀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피가 잘 흘러가게 해요. 특히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죠.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65세 박미경님은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죠. 비트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세요. 이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해요. 비트가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산소와 영양분이 구석구석 잘 전달돼서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트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맛이 흙냄새가 나서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사과나 당근을 함께 갈아주시면 맛이 훨씬 좋아져요. 아니면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괜찮고요. 하루에 비트 하나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 자색 양배추. 일반 양배추와 달리 보라색을 띠는 양배추죠. 이 보라색이 바로 건강의 비밀이에요. 자색 양배추는 특히 장 건강과 염증 개선에 탁월해요. 72세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정자님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3, 4일씩 화장실에 못 가시는 날이 많았죠.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자색 양배추가 장에 좋다는 걸 보셨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자색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죠.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실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변비약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자색 양배추에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성분이 많아요. 특히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줘요. 나이가 들면 온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걸 막아주는 거죠.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68세 이영수님은 관절이 자주 아프셨어요. 특히 무릎과 어깨가 쑤시고 아팠죠. 날씨가 흐리면 더욱 심해졌어요. 자색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것도 훨씬 나아졌다고 해요. 자색 양배추가 몸속 염증을 줄여준 덕분이에요. 관절염도 결국 염증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자색 양배추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그럼 자색 양배추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질기고 매운맛이 있어서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를 빼고 드시면 부드러워져요. 사과나 당근과 함께 무쳐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자색 양배추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지금까지 좋은 채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음식은 약이자 약은 음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날 새싹과 콩나물, 숙주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끓는 물에 1분 이상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스위스 차드와 비트잎 같은 잎채소는 생으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데쳐서 드시는 것만 괜찮아요. 세 번째, 생토마토는 올해 특히 조심하세요. 2025년 대규모 리콜 사건이 있었잖아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서 드세요. 이제 6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좋은 채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는 혈당과 심장 건강에 최고예요. 매일 한 컵씩 데쳐서 드세요. 두 번째, 케일은 뼈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하루 3-4장 데쳐서 무치거나 주스로 드세요. 세 번째, 비트 뿌리는 기억력과 활력을 되찾아줘요. 하루 하나씩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 자색 양배추는 염증을 줄이고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한 줌씩 샐러드로 드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위험한 채소들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장보기 리스트를 바꿔보세요. 위험한 채소 대신 좋은 채소로 바꾸는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간단하죠? 위험한 채소 3가지는 피하고 좋은 채소 4가지를 더하면 장수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건강도 바뀌어요. 3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장수비법과 노후 사연, 그리고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